네,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척추 질환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척추는 치료를 해도 재발할 수 있다. 또 척추는 수술하면 평생 고생한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좀 제때 가지 않고 병을 키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척추 질환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원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낱낱이 좀 파헤쳐 볼 텐데요. 허리 통증 일단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좀 짚어보죠. 척추는 이제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사실은 이제 척추라고 하면 이제 뼈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척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은 이제 통증의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치는 거죠. 네, 삐끗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삐끗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이렇게 다치는 거 외에도 별것 아닌 경우에도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외래로 오는 환자분들을 만나봐서 그 어떻게 다치셨는지 어떻게 삐끗하셨는지 물어보면은 정말 별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냥 종이 하나 떨어진 거 줍다가 네. 아니면은 뭐 가볍게 이제 뭐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조그만한 이제 뭐 10kg도 안 되는 물건 몇 번 들었는데 삐끗하고 혹은 자고 일어난 경우에도 별다른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는 거 말고도 이제 본인한테 가지고 있었던 원인이 이제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일컫는데요. 네. 요것도 사실은 또 우리가 이게 진짜 노화냐 병적이냐는 걸 따질 때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를 말할 때도 40세인데 50세인데 10대, 20대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도. 저요? 네, 예, 그렇진 그럼요. 않고요. 아주 관리가 잘 예. 되셨고. 하지만 또 이제 10대, 20대, 그건 좀 그렇지만 20대여도 네. 이제 조금 피부가 빨리 노화되고 40대인데도 5, 60대 피부를 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노화, 퇴행 이런 것도 상대적인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노화가 되거나 퇴행이 되거나 하면 이렇게 척추 질환도 빨리 조기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진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척추 질환에 발생되는 나이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네요. 큰일이죠. 네. 네. 또 고령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다 보니까 척추 질환을 갖고 사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60세만 돼도 아주 장수했다고 말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척추 질환을 갖고 사는 기간도 살짝 짧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찍 발병해서 수명도 길어지다 보니 큰일이네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병이에요. 그래서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내가 좀 더 삶의 질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윤택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은 그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결론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나 노화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 바로 이 척추 질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나 척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 큰일 난다, 못 박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으세요.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 뭐 부정적인 시선들이 참 많은데요. 이것도 이제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척추 질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수술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술이 가장 먼저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떠올랐어요. 사실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칼로 째고 그 다음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걸 우리가 수술이라고 일컫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왜 척추 질환에서 수술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은 사실 척추 질환은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퇴행성 아니면 외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구조적인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어긋나거나 아니면 신경을 누우거나 이렇게 다치게 만들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생기게 됐고요. 수술적 치료가 그러면 부정적이었다면은 지금까지 척추 수술을 할까요?
그것도 안 좋아요. 아니죠. 네. 수술적 치료가 경우에 따라서 혹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환자를 낫게 해주고 그리고 척추의 수술적 치료로 이득을 본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하지만 척추라는 수술이 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됐냐면 의사하고 환자하고 이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예. 척추 질환은 사진, 영상 그런 검사보다는 환자의 증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MRI를 찍게 됐어요. 근데 협착증이 심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수술을 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의사들은 판단이 되는데 이제 환자들하고 의사들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사는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한테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만큼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군요.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척추 질환의 아주 유니크한 포인트고 그래요. 또 그걸 잘 알아야 네. 척추를 잘 고치는 명의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외래에 왔어요. 이제 교수님 외래를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환자가 막 허리가 아픈데 사실은 이 환자는 막 산책도 2시간씩 해요. 근데 그럼 허리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 같은데. 그지만 불편한 거야. 허리가 그렇군요. 불편하긴 예. 불편해요. 계속 찌뿌둥하고 예전에는 정말 깨끗하게 아프지 않았는데 2시간 산책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한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 저 너무 아프다.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고 가장 아픈 데를 포인트 삼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료 시간은 짧고 사진은 심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교수님은 그 환자가 아프다니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이 됐다. 환자는 사실 2~3시간씩 운동도 하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2~3시간 운동을 못 하고 그러면 안 삶의 질이 되잖아요. 떨어지는 예. 거죠. 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는 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찾는 게 중요해서 저는 적어도 외래 진료를 초진을 볼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이상 길게. 아주 면밀하게 봅니다. 예. 환자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취미가 뭔지, 그리고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봐야 돼요. 네. 골프 주말에 치신다 그러면 수술하면 안 됩니다. 못 치시게 돼요. 하지만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걷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죠. 네. 네. 저희 병원까지 오는데 5번, 6번까지 쉬었다 걸어오시고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나쁜지를 잘 찾아내고 그쵸. 그 부분이 환자의 영상이라든지 정밀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게 아무래도 그 척추 치료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의사 선생님과 이 환자의 어떤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척추 질환 말씀하신 대로 원인도 여러 가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치료법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척추를 치료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 가장 최신에 많이 되고 있는 3번째 바로 후궁강 내시경 시술이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척추의 뒤쪽에 위치한 후궁관이라는 곳에다가 쉽게 말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네. 직접 보고 그 병변을 제거하는 거죠. 터진 디스크는 제거하고 좁아진 신경 통로를 실제로 넓혀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좀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일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오늘 모형도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모형 보면서 네, 설명을 모형을 더 보면서 들어볼게요. 설명을 예. 드릴게요. 이제 척추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뼈로 된 구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모형에서 보시면 제가 번호를 그래서 일부러 다 써왔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맨 위에 게 이제 1번 뼈이고요. 척추는 보통 5개까지 뼈가 있기 때문에 5개의 뼈로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뭐 영어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글자가 하나 있죠. 네. S1이에요. 이 천추뼈라고 하는데 이 날개처럼 생긴 요 뼈가 바로 골반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앞에서 보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뒤에서 보는 뒤쪽. 구조입니다. 네. 척추는 이제 통상적으로 옆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비수술적으로는 꼬리뼈를 선호하고요. 수술적으로는 이제
뒤쪽 혹은 옆쪽을 선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 배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바로 뒤로 들어가는 후궁관 시술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하얀색의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공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공간이 바로 후궁관입니다. 네, 그래서 모형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건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건물에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가 이제 꼬리뼈에 해당이 되고 주로 이제 비수술, 시술을 많이 하는 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쪽에 후궁관 말고 추간공이라는 구멍이 있고 네. 뒤쪽에도 이렇게 베란다 같이 다 건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네요.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만약 3번과 4번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3번과 4번 사이 후궁관으로 들어가 준 거고 4번과 5번에 문제가 있다면 4, 5번의 후궁관으로 들어간 거죠. 좌우도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가장 단거리로 직접 좁아진 신경 통로나 아니면 파열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네. 가장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좀 이해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술, 다른 뭐 수술들과 비교했을 때 이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잘 말하는 용어인데 재미로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죠. 네. 시술과 수술의 중간 시술이라고. 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웃겨요. 웃기죠. 하이브리드한 방법이라 설명을 네.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수술하고 비수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궁관 내시경 시술은 사실 수술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네. 환자분들이 계속 비수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간단해서 그렇죠. 그럴까요? 상처가 거의 없고 아. 부분만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부분 이게 수술이 아닌 줄 아세요. 아. 예, 바로 회복해서 뭐 할아버지들은 그게 무슨 수술이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벌써 끝났어, 뭐 예, 이러시는 아무리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네. 부위 마취, 아. 부분 마취로 가능하다는 네. 거. 그다음 최소 침습 1cm 미만입니다. 예, 그다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혈이 아예 없고요. 그렇겠네요. 회복이 금방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대부분 퇴원이 가능하셔서 대부분들이 이거 이제 수술이 아니다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술 범주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전신 마취를 안 하고 ECM 안쪽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시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내시경 시술도 수술적 범주에는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이 갖고 있는 좋은 점만을 좀 모아서 좀 보완이 된 그런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고령 또 만성 질환자분들도 시술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디스크를 제거하려고 해도 많이 크게 절개하면 4, 5cm 정도로 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 5번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4번, 5번이 아닌 3번이라든지 천추뼈 있는 데까지도 근육 손상이 가는 거죠. 하지만 내시경을 사용하면 굉장히 최소한으로 두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후궁각 내시경을 설명드리는데 사실 옆구리로 들어가는 내시경 시술은 그건 거의 손상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 손상도 없고 구조적인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도 가능하고 당뇨라든지 아니면 혈전제를 드신다든지 수술이 어려운 분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령과 만성 질환에서도 가능하고 이게 직접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수술보다는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직접적이죠. 그래서 네. 보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말 껴가지고 네, 일정을 그래서 잡으시는군요. 그죠. 금요일 날 오셔서 예. 토요일, 일요일 퇴원하시니까 네. 너무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외래 스케줄을 바꿨어요. 주말에도 일하셔야겠네요. 아니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는 원래 외래였는데 이제 아, 수술로 바꿔버린 거예요. 수술을.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요거를 또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환자분들끼리도 내가 받아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분들은 회복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셔서 하시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만 있다 가시면 되기 때문에 예, 바로 퇴원을 하셔서 또 일상 복귀를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자세한 환자분들의 증상과 또 치료가 비교적 잘 된 사례들은 또 제가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임상 사례 증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허리와 엉덩이 통증 그리고 허벅지, 다리 저림 등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예, 예. 어떻게 되세요? 네, 58이에요. 아, 아유, 58세시고요. 58세는 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네.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한번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네. 6, 7년 전에요. 예, 예. 예, 디스탈출증이라고 진단을 네. 한번 받았었어요. 한번 디스크 진단을 받았군요. 네. 예, 예.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좀 하다가 예, 그냥 좀 괜찮아져서 그러면 뭐 수술 같은 거 받지 않으신 거고요? 예, 주사 정도나 약 잘하셨네요. 했어요. 네네네. 예, 예. 그랬는데 네. 다시 요새 와서 지금 통증이 한 생기는군요. 3개월, 예,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좀 심했어요. 엉치부터 시작해서. 비슷한가요? 원래 그 통증이 예전에 있었던 거랑 지금이 더 비슷해요? 아니면 더 심해요? 예전에는 아주 갑작스럽게 오듯이 막 온몸이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죠. 시작을 급성 요통으로 온 했거든요. 거죠. 근데 예, 이번에 예, 이렇게 근데- 점점 오는군요. 예, 이렇게 좀 더, 예,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요. 그럼 최근에 예. 이제 MRI 검사라든지 그런 것도 해봤나요? 그건 안 하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주사를 여러 군데 찍으면서 약을 쫙 뿌려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예. 잘하셨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예전처럼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예전 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 한 3번 정도 했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그때도- 선생님이 3번 정도 했으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제 뭐 MRI를 찍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척추 전문 병원을 가봐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아마 증상을 보시면서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안 치료 하시고 여러 네네. 방법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시고. 네네네. 예, 그래서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눈곱만큼도 없나요? 아니면 한 그래도 절반은 좋아졌나요? 가운데 처음에 한 2번째 시술 가운데다 직접 한 2번 찌르는 거는 했는데 다른 방법은 별로더라고요. 별로였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게 좀 한 3개월 아닌가 보다 됐나요, 싶어서. 그러면? 예, 예. 약 먹으면서 아. 지금 3개월 정도 달래고 있는데도 주사 좀 치료 안 간격은 낫네요. 얼마나 되셨어요? 주사 치료는 한 3, 4주 정도에 한 번씩 정도, 어. 3주 정도에 한 번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치료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요 치료를 조금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MRI 같은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제 이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술을 받을 건지가 중요한 결정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급성 통증일 때는 꼼짝달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만성 통증일 때는 이제 환자가 약간씩 조금 고민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한두 주 정도를 경과를 보시다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MRI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 결과에서 만일에 협착이 아주 심하다면 이게 3기, 4기라든지 아니면 디스크 돌출, 파열, 터진 게 이런 게 신경 압박이 심하다면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시경 시술 같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면 이제 비수술 치료 기간으로는 좀 충분히 한 기간이거든요. 하지만 만일에 약간 망설여진다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비수술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형태에 해당되는 경막 카테터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개월 정도면은 유예 기간은 지난 것 같고 정확한 검진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정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것만 잘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화상으로는 이제 모든 걸 듣기는 어렵지만 맞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스럽지만 치료는 잘 하셨어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도 교과서적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경막 차단술이나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 같은 그런 주사 치료를 병행했던 것 같고요. 아직 치료에 여유가 있는지 주치의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조금 더 바꾸자면은 조금 상급 병원으로 전환시켜도 되고 전문 병원에 와서 빠른 진료를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좀 상담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MRI 검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단계 치료법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 원장과 함께 원인에 따라 맞춤 치료가 꼭 필요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후공간 내시경 시술이었는데요. 그 특징을 이제 3가지 정도 꼽아주셨는데 최소 침습 꼽아주셨거든요. 그럼 흉터 크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여성분들은 좀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최소 침습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침습이라는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요. 네. 근육 절개와 인대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혀 주지 않나요? 거의 안 거의. 줍니다. 네. 그래서 MRI를 예. 찍어보면 저희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 네. 사실 손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겉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1cm 이내라고 하는데 1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실제 굉장히- 피부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상처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등은 눈에 띄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미용적인 목적을 갖는 곳은 아닌데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좀 힘든 일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한테 치료가 가능하긴 한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크게 절개를 해야만 하는 환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걸 가지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뭐 내 꽤 작다 이러면서 또 나는 왜 이렇게 그런 흉터가 말씀을 하시기 네. 때문에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고 또 젊은 분들은 선호하는 게 이제 흉터의 크기도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또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고 그만큼 최소 침습으로 하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이제 환자마다 그 치료의 크기, 흉터의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상처만 내고도 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건지 영상을 보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 내시경 영상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화면 안에서 뭔가 분홍빛 같은 게 숨어 있죠. 뒤에 보이네요. 네, 그게 바로 디스크 안쪽에 눌려 있는 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살살 박리를 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지금 뭐 특수한 집게가 들어가고 터진 조각을 살살 꺼내는 거예요. 예. 이제 조각 속에 이제 신경이 파묻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 저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해주면 예. 이제부터 쫙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크죠, 크기가. 그러네요. 엄지손톱만한 크기거든요. 저걸 이제 제거하게 되면 환자의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 전체를 가리게 되잖아요. 안쪽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신경이 완전히 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터진 디스크를 찾아서 꺼내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위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나 뼈 조각이 있으면 그것도 제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경이 확실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렇게 커다란 게 누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팠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저런 문제가 되는 병변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 영상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61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이제 디스크가 파열돼 가지고 오셨었고, 네. 사실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셨군요. 네, 앉아 있었죠. 근데 이제 앉았다가 택시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오른쪽 엉덩이에서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디딜 수가 없었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예, 주사도 맞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한방치료도 하면서 좋아지셨다가 한 2, 3개월 지났는데 또 통증이 재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운전하기가 좀 힘들고 네.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운전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허리에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면 이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MRI 검사를 하셨고 디스크가 터진 거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단면이네요. 네, 단면입니다. 네. 이제 MRI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 치료 전에 MRI죠. 지금 보면 이게 이 안에 빨간 색깔에 들어가 있는 이 검은 거, 요게 바로 터진 디스크예요.
이제 몇 번 차례차례 파열된 디스크이기 때문에 좀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또 비수술만 전문으로 한다는 이제 병원으로 가서 사실은 꼬리뼈 쪽으로 시술을 한번 받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좋아지셨는데 다시 또 한 달도 안 돼서 재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MRI를 또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파열된 게 계속 존재하니까 이제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시술로 알고 오셨죠. 비수술인 줄 알고. 그래서 네네. 시술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거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신경이 이제 보이는 보이네요. 거죠. 하얗게. 예, 하얗게. 그래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통증이 이제 막 그 저리저리하고 막 땡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던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좋아졌고 네.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1주,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운전도 다시 조금 시작하셨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계세요. 하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복이 좀 회복이 빠르겠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네. 그리고 채소 절개로 되기 때문에 아주 채소 침습으로 들어가서 환자가 시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제로 찍었던 화면을 보시면 네. 파열된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죠. 아, 이제 핑크빛깔의 신경이 이게 여기 뒤에 있죠. 숨어 보이네. 있죠. 네. 사실은 이게 하얘요. 실제로 더 들어가서 확대해서 보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눌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 압박된 신경을 이렇게 풀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신경이 눌려있던 게 풀어지면서 이제 보이는 거죠. 확실히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터진 조각이 사라지게 되면 네. 통증도 사라지고 바로 생활을 하실 수 있고 걸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체온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통증이 완전히, 심한 상태에서 예. 완전히 좋아졌죠. 다른 사람 같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슈렉에서 아이언맨으로 헐헐 날 수가 있게 예, 된 예. 거죠. 그래서 이분도 치료가 잘 된 사례 중 하나고요. 또 바로 그러니까 작업 일을 하시는 대로 바로 복귀할 수 있어 갖고 네. 또 빨리 또 이제 일을 하실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실은 빠른 회복과 또 빠른 직장으로의 복귀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또 이런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 그런 환자분들의 요구를 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후가 아주 좋았던 사례 하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사례자는 60대 이제 여성분입니다. 네, 60세 여성분이고요. 네. 이분은 이제 퇴행성 디스크와 함께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협착도 함께 존재하는 거죠. 두 가지 질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네요,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협착증하고 우리가 네. 이제 환자분들이 디스크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네. 협착증이랑 디스크가 다르지 않아요. 협착증은 좁아졌다는 뜻이고요. 디스크라는 건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튀어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좁아져도 협착증이고 디스크가 안 튀어나오고 인대나 이런 게 두꺼워져도 협착증이죠. 근데 이분은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경우였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수술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신경 차단술을. 근데 신경 차단술 처음에 받는 거는 무조건 저희가 권유합니다. 비수술을 한두 달은 꼭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도 없고 또 이제 협착증이 있다가 보면은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사를 박아야 되는 수술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환자도 그게 너무 싫고 또 골다공증도 심하고 또 굉장히 왜소한 분이어서 선생님들도 권하지를 않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내시경을 그 공간을 넓혀주게 됐고요. 이분이 이제 저희 병원까지 걸어오시는데 역에서부터 그 거리가 한 800m 되거든요. 네네. 그걸 거의 한 5번 정도는 쉬었다 오셨어야 됐어요. 연세가 사실은 젊으시잖아요. 예, 굉장히 63세면. 젊은 나이죠. 네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이제 본관하고 신관이 있는데 그걸 한번 쉬세요. 그게 한 2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리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외래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걸어요. 네. 네.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눌려져 있어서 그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압해주면 신경을 풀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신경은 숨을 쉬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나게 되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시면 압박된 신경 뿌리가 보이죠. 저 뒤쪽에 보이죠? 네, 완전히 예. 눌려 있었던 거고요. 요걸 확실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체온열 검사를 해도 이렇게 파란 색깔이었다가
지금 이제 붉은 빛깔이 많이 돌게 되고 네네. 실제로도 보행거리가 굉장히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술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좀 잘 느껴졌던 그런 사례들을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허리와 엉덩이 통증, 허벅지, 다리 저림 등을 유발시키는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보고 있고요.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세요. 네. 73세시군요. 네, 77세. 자, 어떤 이제 불편한 점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옛날에 예예. 수술을 나사 박는 수술을 2번을 했어요. 아, 나사받는 수술 2번 하셨군요. 네네. 네, 근데 요새 아파서 CT 찍어 보니까 네네네. 그 중간 수술한 중간 그 척추 오른쪽이 이렇게 조금 내려앉았어요. 좁아졌어요. 아, 수술한 부위가요? 아니면 그 수술한 거 위가요? 수술하는 그 사이에 사이에. 아이고. 두 번 수술해 그 사이가 또 새로 생겼군요, 병이요. 예예. 예. 그러면 그러면 좁아져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좌측을 이렇게 피면은 좀 안 아프고 네네. 그래가지고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그러면 또 안 아파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약 드시고 물리 치료하면은 또 통증이 잘 조절되는 상태이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러면 네네네. 근데 말씀하십시오. 약을 안 먹으면 아파가지고 또 아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약을 끊고 싶군요. 예.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또 주사를 3번을 맞으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주사 치료는 하셨어요, 어르신? 그 3번을 맞았는데 네네. 오히려 엉덩이가 더 하고 이렇게 저려요. 아, 주사 더 치료한 다음에 나빠졌어요. 저림이 생겼군요. 네, 더 나빠졌어요. 주사 맞고. 아, 네. 더 아파졌어요? 그 병원을 그래서 불신하는 거지. 왜 그렇죠. 오전에 해가지고 더 나빠졌나 하고. 아, 그렇지는 네, 않고요. 어르신 그게 네. 시간 지나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저림 증상은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약이 들어가서 좁아진대요. 이제 압력이 올라가니까 일시적으로 네. 생기는데 길게 가면 그게 한두 달도 갑니다. 오래 가시는 분은 몇 개월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건 시간 지나면 옅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병은 여기도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하고 요 사이가 망가진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인접마디 변성이라고 그래요. 붙어 있는 마디가 이제 손상이 온 거죠. 원래 척추가 다 움직임이 있는데 나사를 박으면 그 자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뼈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정상적인 척추뼈가 더 일을 많이 해서 그게 변성이 오는 거예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환자들의 이제 한 40%, 50% 정도가 오고요. 실제로 수술까지 이어지는 환자는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에 한둘은 이제 다시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지금 연세가 어르신 77세라고 하셨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나사를 이어서 하는 큰 수술은 의사들이 좀 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지금 연세가 비슷하신 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똑같은 환자분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이제 욕심을 내면 이제 크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MRI 찍어서 그 결과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으면 사실 조금 숨구멍만 터줘도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통증이 막 0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약 먹는 것도 아플 때만 먹게 되고요. 거의 이제 매일 드시는 약도 안 드시게 되고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신에 꼭 조건이 흔들림증이 없어야 돼요, 어르신. 이게 만일에 주저앉아갖고 그냥 막힌 거면 숨구멍만 터줘도 되는데 이게 흔들림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그거는 나사를 추가 고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게 원인인 경우에는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구멍을 틀어줬다고 해도 움직이다 보면 또 흔들리거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검사를 하기 전에 증상을 보면 흔들림증이 원인인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자세에 말도 못하는 통증이 와요. 근데 이제 계속 어르신처럼 약 먹으면 조금 조절이 되고, 그죠? 그런 예. 상태면은 또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가 조금 많이 눌려서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수술 치료로 신경 차단수단 3번 받으셨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검사해서 꽉 눌린 게 맞으면 그거 숨구멍만 터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김병 원장과 함께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척추 질환 살펴보고 있고요. 후궁간 내시경 시술 사례도 저희 계속 만나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사례는 그 7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네. 이분도 이제 사실은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셨었어요. 네네. 요새는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나이가 수술 환자의 나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서부터 나이 많으신데 이제 이 나이 많으심이 사실 뭐 60대 이게 아니고요. 70세 이상이에요. 최소. 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하시는 나이도 이제 70세가 퇴직하셔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 업무를 하시는데 이제 경비 업무라고 하는 게 그게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시기가 힘드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대체가 가능하고 하시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대부분 니드가 빠른 회복 그리고 빨리 직장으로 복귀해야 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디스크가 하나 터졌어요. 3번, 4번 사이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디스크가 요게 하얀 거 보이죠? 요거. 튀어나와 있네요. 네, 튀어나와서 들어가 있는 네. 게 저게 디스크가 터진 거고요. 또 병변이 이제 요 디스크가 터져서 이 안쪽까지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직접적으로 보고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환자분께 내시경 시술을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부분을 확실하게 보고 넓혀준 거고요. 이제 오른쪽 통증이 주였는데 이분도 협착증도 같이 있다 보니까 양쪽 다리 증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계속 불편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는 일, 아주 힘든 일은 아닌데 그 일이 힘드신 거죠. 그래서 걸어가기도 힘들고 뭐 의자 정도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통증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약도 먹어보고 또 쉬는 날에 물리치료도 받고 또 시술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낫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원하셔서 저희 병원까지 와서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터진 디스크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네. 보이죠? 예, 뒤쪽에 이제 신경 뿌리가 눌리고 있는데 그 신경 뿌리를 이제 확실하게 풀어주게 됐고요. 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확실하게 개선이 됐죠. 네. 그리고 직장으로 이제 복귀가 금방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기만 착용하시고 다시 바로 직장으로 나가셔서 일하고 계시고요.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나셨어요. 거의 1년 다 돼 가시는데 네네. 이제 뭐 별 무리 없이 그냥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시고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 아직 재발 전혀 없으시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제가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빠른 회복이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직장 생활도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시술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72세 남성분이 후궁간 내시경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연결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이요. 네, 아유, 78세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네.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요, 수술을 한 지가 한 10년이 돼, 허리를요. 수술 10년 전에 하셨군요. 예. 예, 허리를 한번 했어요. 네네네. 했는데 허리를 하고 난 뒤에 그때는 걸음을 걸면 이렇게 가가 주저앉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없는데 좋아지셨네요. 네. 네 그건 좋아졌는데 무릎 밑으로가 시리에요. 아이고. 그 시린 거는 그러면 수술 직후에 그런가요? 아니면 최근에 수술 후에 생긴 그래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수술 후에 다리가 시려요. 혹시 어르신 당뇨나 다른 병이 있으세요?
박루는 없고 혈압은 있어요. 고혈압은 고혈압은 약은 있어요? 먹어요. 예. 그럼 양쪽 다리가 시린데 그러면 이렇게 차가운 게 닿으면 못 견디겠나요? 아니요, 견디기는 견디는데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앉았다가 퍽 주저앉아 있다가요. 네네. 일어나려면은요. 예예. 무릎을 꿇고 일어나야 하고 다리가 힘이 없어요. 다리가 힘이 없으시구나. 어르신 이게 지금 그 수술에다가는 하셨을 때 어떤 뭐 나사 같은 걸 박은 수술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르신 수술 받은 게 한 1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한 10여 년 됐어요. 그러면 아마 상처 자국이 한 3, 4cm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예. 뒤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못해서요.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해봐서 정확한 원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디스크가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닳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가지고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요 디스크라고 하는 게 요 안에 있는 요게 디스크거든요, 어르신. 근데 이 디스크가 한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요게요. 납작해진 거죠. 원래는 두께가 한 1.5에서 2cm는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몇 미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모형에 보이는 요 구멍이 좁아집니다. 신경 구멍이요. 요걸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눌리면 요 오동토동한 신경절이 눌리니까 굉장히 시려요. 그래서 요거는요 어르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여기 여러 개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요.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뼈가. 그래서 몇 개가 문제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런 후궁각 내시경보다는 추간공, 요 구멍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주저앉거나 그랬으면은 이제 끊임없이 거기다가 견인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차단술 같은 걸 해서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린 게 조금 제가 방송에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시린 게 좀 뭐랄까 잘 안 났습니다.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권유할 때도 항상 시리기 전에 하라고 하거든요. 신경이 좀 다쳐서 그럴 거예요. 이게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심하게 오면 신경이 좀 다치기 때문에 오래됐고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조금 시간과 이런 노력이 필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념하실 필요는 없고 또 요새는 약도 잘 나와서 신경병증 치료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복용하시고 하면 개선될 여지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네네. 약을요 제가요 예예. 약을 계속 신경과에 가서 약 갖다가 먹거든요. 그러시구나. 예예. 예, 그리고 침도 이틀 3일 거리로 가서 한 번씩 맞고 그런데요. 안 났어요, 안 나서. 잘 안 낫는군요. 요게 시린 게 조금 그러니까 힘들기는 제 해요, 아버님. 이야기는요. 예. 제 이야기는요. 예예. 내가 지금 심장 혈관 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세요? 심장 혈관 치료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럼 나 수술이 끝나고 퇴원을 하면은 예예. 바로 가서 이 전화로 해서 가가지고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가? 네, 진단은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심장 혈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달 정도는 심장 혈관 치료에만 집중하시는 걸 권유해 드려요. 왜냐하면 심장 혈관 치료를 하면 막힌 거를 뚫는 시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스텐트 같은 걸 넣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플라빅스라고 하는 그런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르신 지금 조금 아픈 것도 오래되고 힘든 건 제가 잘 알겠지만 심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 수술한 다음에는 한 달 또 혹은 6개월 정도까지는 그 치료에 좀 집중하시는 게 더 좋아요. 진단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간단한 검사들로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치료는 먼저 여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좋아지시면 그 다음엔 또 요거는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치료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인내심을 갖고 치료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당장은 심혈관 질환은 치료를 먼저 좀 해주시길 권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아버님 잘 들리시죠?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요. 65세시고요. 55세시고요. 예, 어떤 증상들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4년 전에 허리 수술했는데요. 네네. 피를 2개 나왔거든요. 아, 핀을 박았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낫지 않고 네네네. 계속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좀 아프고 이 다리가 저리고 발바닥이 열이 나는 것처럼 뜨겁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좀 그게 이제 발바닥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동안 좀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한 2-3달은 좋았었어요. 그러면 요 막 증상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한두 달 됐나요? 아, 계속 그랬어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까 좋아졌다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 한 두세 달은 좋아졌었어요. 아, 두세 달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 좀 덜 아팠었어요. 아, 두세 달은 덜 아팠다가 지금 다시 화끈거린다는 거죠? 예,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발바닥이 저거요.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수술 전보단 많이 좋아지셔서 지낼만 하세요? 지금 진통제를 연명하고 있어요. 아, 진통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진통제가 없으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수술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아팠었나요? 수술 전에는 그냥 마찬가지예요. 수술 전에도 똑같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예, 예. 아,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셔서 조금 움직이기는 하시고 할 수는 네. 있는데 여전히 이제 진통제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예. 지금 그리고 수술에 어떤 나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2개 박았어요. 아, 2개는 아닐 거고 어르신 아마 4개일 거예요. 그러면요. 아, 4개인가? 예, 예, 예. 옆에서 보면 2개로 보이는데 같은 위치에 있어서 보통은 4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아주 특수한 경우, 아주 드물게는 2개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 4년 정도 됐으면 그 통증이 계속 비슷한 상태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뼈가 잘 붙었는지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저기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네네. 저기 MRI를 몇 번 찍었는데 다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예, 수술은 다 잘 됐다고 그러는데 나 본인은 아프니까 네네. 발바닥 저리고 그럼 잠도 어르신 제대로 그러면은 그거 외에 많이 이제 수술 말고요. 그 이후에는 뭐 다른 뭐 주사 치료나 그런 걸 받아 보셨나요? 예, 주사는 몇 번 맞았어요. 주사 맞으면 어때요? 조금 괜찮아요? 아니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예, 예. 어르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약간 기능적인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수술 전의 상태하고 뒤에 거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병이 있었던 기간이 길고 되게 통증이 심했던 사람들은 이 협착증의 후유증이 길어요. 그래서 좀 예,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어요. 할 거면 빨리 해야 돼. 근데 일단 했는데 수술 안 받아도 된다고. 병원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수술 잘 됐다고 지금도 저 대학병원 가서도 그랬거든요. 그 수술 대학병원에서 받으셨어요? 예. 아마 어르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회복기인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긴 것 같고 그 수술 후에 찍은 MRI들이 다 잘 됐다고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시술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딱 이렇게 단념시켜드려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의사들의 눈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르신 일단은 적합한 약을 찾고 주사 치료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시술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수술은 잘 되어 있다 그러고 딴 건 괜찮은 것 같다고 다들 그런 얘기 들었다면 지금은 뭐 지금 말씀드리는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뭐 꼬리뼈로 들어가서 하는 어떤 신경 뭐 풍선 확장술이나 요런 것들이랑은 좀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기보다는 조금 근전도라든지 기능적인 검사를 하고 MRI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리가 계속 문제라고 하는데 허리가 아니라 이제 골반이나 말초신경 같은 데서 생길 수도 있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너무 그 허리에다가만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환자분들 이게 척추가 워낙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의사들도 척추를 먼저 생각하는 건 맞는데 환자가 만성화되고 통증이 오래되면 그때는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풍을 만드는 것처럼 네. 척추 질환도 딱 그 증상이 척추 질환 하나가 아니라 골반이라든지 말초신경 질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질환들도 같이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연관성들이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네.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시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맨날 방송에서 나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모든 게 다 치료가 가능한 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마다 다 각기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되고 전화 상담상에서 제가 이렇게 단언하게 말씀드리는 건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금 마음이 답답하시거든요. 근데 네. 다른 어떤 확실한 어떤 시술 방법이 있어서 다 낫겠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검사를 하고 좋은 약과 좋은 치료를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찾아가지고 네. 조금 치료를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잘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치료법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한번 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김병원 원장과 함께 후궁간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시술 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환자 입장에서? 시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사례에서도 통화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가지 시술 방법으로 모든 걸 다 낫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네. 지금 네. 제가 환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하고 통화하면서 내시경으로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치료 방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적합하게 치료를 하면 다 잘 나아요. 예, 지금 설명드렸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내시경에 적합한 환자가 그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다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걸 찾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가끔 고생을 하게 되고 의사들도 힘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걸 다 낫는 만병통치 같은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픈 데를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적합한 치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중에서 골라서 환자한테 여러 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이고 그게 척추를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 시 주의할 점까지 저희가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